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못 키워줄 것 같으니까 사람을 구하던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무슨 말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 지우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손주까지 버리려고? 불쌍해 죽겠다. 지우가 아니라 내가 불쌍해 죽겠어? 이 나이 먹고도 아이 키운다고 내 삶도 제대로 못 사는 내가 불쌍해 죽겠어. 딸에게 부탁받은 손주를 키워주던 박씨 할머니가 더 이상 참다 못해 울분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손주를 봐달라며 부탁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부모들에게 손주를 키워달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 혼자서 돈을 벌어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겠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가 57.2%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52%였던 것을 보면 해가 지나갈수록 더욱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손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손주를 키워주는 게 큰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주가 자식보다 이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손주를 키워주는 건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배려일 뿐 당연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자식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힘들더라도 부모들이 손주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자식들 중에서는 손주까지 키워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0대 박씨 할머니께서는 손주들이 너무 이뻐서 돌봐줬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박씨 할머니는 젊었을 적 남편과 함께 국밥집을 인수해 장사를 했었습니다. 국밥집 사장이 몸이 안 좋다며 박씨 부부에게 인수권을 넘긴 것이었죠. 터가 원래부터 좋았기에 장사는 무난했었지만 박씨의 손맛이 담긴 반찬이 입소문을 타서 국밥집은 더욱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너무 다행이라 여겼던 박씨였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기에 학교에 보내고 나서야 박씨는 가게에 일을 하러 갈 수 있었고 저녁 늦게 들어가면 자식들이 밥을 굶을까 봐 남편보다 일찍 들어가야만 했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 홀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는 경우도 많아서 걱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걱정된 박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동네 친한 이웃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자식들을 돌볼 수 있었지만 오후에는 동네 이웃에게 부탁한 것이었죠. 그러고는 저녁 늦게 퇴근하고 나서야 자식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은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었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부재에 대해 종종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국밥집이 점점 더 번창함에 따라 새벽부터 일하던 남편은 과로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식들을 챙겨주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박 씨가 국밥집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독립시키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이가 찬 자식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책임질 자식이 없다고 생각한 박씨네 부부는 국밥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손목 통증이며 허리 통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되던 국밥집을 비싼 돈에 팔고 평안하게 생활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려던 찰나 딸 민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평일에 저녁 전까지만 우리 지우 좀 봐주면 안 될까? 베이비시터를 알아봤는데 요즘 말도 많고 무서워서 애를 못 맡기겠어. 그냥 남편 보고 혼자 벌어오라고 하고 너가 아이를 보면 되잖니.
요즘 어느 부부가 남편 혼자 돈을 벌어. 나도 돈을 벌어야 집안이 돌아가지. 아무튼 이제 일도 안 하니까 지우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게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기도 싫어. 어렸을 때 나도 그게 싫어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랬는걸. 동네 이웃에게 맡겨졌던 과거 이야기를 들춰내면서 다른 손주를 봐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 동네 이웃에게 자식들을 맡긴 죄책감이 있던 박 씨는 손주를 봐주기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박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 씨와의 집이 가까웠던 딸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손주를 데려오곤 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아무리 과자 달라고 해도 절대 주면 안 돼. 저녁에 밥 안 먹는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 알았다. 얼른 일하러 가기나 해. 그렇게 평일에 박 씨는 매일같이 손주 지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자식보다 손주가 이쁘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박 씨였지만 말도 잘 듣고 착한 손주를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자식들은 하나같이 서운한 점만 얘기하고 토라지기 일수인데 비해 조금만 놀아줘도 환하게 웃어주는 손주는 박 씨 부부에게 또 다른 행복감을 주곤 했습니다. 손주를 맡아주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박 씨 부부였죠. 한 달이 지난 후 딸은 지우를 데리러 왔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지우한테 과자 주지 말라니까? 저녁에 애가 밥을 안 먹잖아. 나는 준 적 없다. 네 아빠가 가끔씩 주는 것 같긴 하더라. 그럼 엄마가 말려야지. 애가 밥을 먹어야 키가 크는데. 알았다. 내가 조심할 테니까 얼른 데리고 집에 가라. 다음부턴 조심 좀 해줘. 어려서부터 과자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알겠다니까 그러네. 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과자를 주지 않을 때마다 손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울기 시작했고, 그런 손주를 조금이라도 달래주고자 박 씨는 손주와 매일같이 공원에 나가 놀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소나기에 얼른 손주를 부둥켜 안고 자리를 피한 박 씨였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지만 다음날 손주는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딸 민주는 자신의 아이가 감기에 걸렸기에 출근도 못하고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가 어떻게 놀았길래 감기가 걸려? 어제 비 오는데 밖에 데리고 나갔어? 공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야. 내가 비 올 때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고. 그래도 조심했어야지. 일기예보를 봤으면 될 거 아니야? 비 올 거 같으면 나가지 말았어야지. 애가 지금 열이 나잖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딸은 노발대발하며 엄마에게 호통치기 시작했죠. 박 씨는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손주가 걱정되어 억울함을 삼키며 딸의 분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손주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 박 씨도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부터였는지 딸은 더욱 더 박 씨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평일에 잠깐 맡아달라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못 해주면 어떡해? 우리는 어떻게 키웠어? 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키워줬지? 그래서 손주도 제대로 못 봐주는 거야?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희를 보고 싶지 않아서 못 봤니? 상황이 안 돼서 그랬던 건데 손주 감기 한번 걸리게 했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엄마가 잘 보살펴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박 씨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싶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못 키워줄 것 같으니까 사람을 구하던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무슨 말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 지우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손주까지 버리려고? 불쌍해 죽겠다. 지우가 아니라 내가 불쌍해 죽겠어? 이 나이 먹고도 아이 키운다고 내 삶도 제대로 못 사는 내가 불쌍해 죽겠어. 딸에게 부탁받은 손주를 키워주던 박 씨 할머니가 더 이상 참다 못해 울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 너희를 어떻게 키웠냐고? 네 애비랑 내가 국밥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키웠다.
그 돈 없었으면 어떻게 니들을 대학교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너희를 어렸을 때 잠깐 이웃에게 맡겼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너한테 대우 못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제 손주 더 이상 봐줄 일 없으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거라. 이제는 손주를 봐주지 않기로 결정한 박 씨였죠. 딸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우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국밥집을 정리했을 때부터 느껴야 했던 자유였지만 이제서야 진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을 인수하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글쓰기와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보냈고, 박 씨네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간단하게 약주를 하기도 하고 박 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행복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잊고 지내기로 마음먹은 딸이 다시 연락을 하였습니다. 엄마, 지우 좀 다시 봐줄 수 없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봐주는 거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더니?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도우미 아줌마가 조금만 일하고 그만두니까 매번 새로운 사람한테 애를 맡기기가 겁나. 너는 부탁하기 전에 나한테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니? 지우 좀 부탁한다는 거 말고 내가 더 얘기할 게 있었어? 아니 됐다. 너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구나. 박 씨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이라던가 애를 봐줘서 고마웠다는 말이라도 듣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부탁만 하고 고마웠다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딸이었죠.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쉬었잖아. 애 키우느라 돈을 못 벌어서 대출만 계속 받고 있어. 좀 도와줘. 부모 자식이 좋은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박 씨는 지금껏 딸에게 도움 한 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도움을 주는 존재였죠. 내가 너한테 무슨 도움을 받았을까? 하나라도 얘기해봐라. 그러자 딸은 곧바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엄마가 나중에 나이 먹고 아프면 내가 간호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거지, 안 그래? 딸은 나중에 박 씨가 아플 때 간호해준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내가 아프면 간호해달라고 얘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나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아서 요양원이든 실버타운이든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탁할 생각 하지도 말아라, 알았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박 씨였죠. 누군가에겐 독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받지 못한 박 씨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전처럼 딸과 지낼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마음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박 씨 부부는 둘이서 편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들은 박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들은 부모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고마워하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죠. 아무래도 익숙해지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박 씨 사연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정과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딸을 키우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자식들이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떠났습니다. 이제야 조금 여유를 찾고 남편과 함께 오붓하게 지내려는데 뜻밖의 고민이 생겨버렸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외국에서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 아내와 함께 돌아와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새 직장을 구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두 아이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게 되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리고 보육 도우미를 믿고 맡기기에는 불안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손주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가끔씩 놀러오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겁지만 하루 종일 돌보는 일은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저도 이제 연로해져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병원에 다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제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은 다른 집 부모들도 자식들이 힘들 땐 다 도와주신다 라며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둘째 딸도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딸도 출산 후 육아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사위는 요즘 종종 용돈을 보내오며 육아를 부탁하는 눈치를 보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제는 저희 부부도 조금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워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고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것이라 기대하는 것 같아 난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손주들을 돌봐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 건강도 중요하고 더 이상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저희도 저희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든 부모가 다 같은 고민을 하겠지만 현명한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요즘 이러한 자식들의 부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번 돌봐주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생활을 손주 보느라 다 써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봐주실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걸로 서운해하면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설득하는 방법 3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과의 대화는 무엇보다도 솔직하고 진솔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현재 건강 상태와 체력 그리고 더 이상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 힘든지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 앞으로는 자신의 생활에 조금 더 치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탁한다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라도 본인의 삶을 위해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절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일정 시간 동안만 손주들을 봐준다거나 도우미를 구하되 부모님이 일부분 감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주들을 맡기더라도 도우미를 고용한 상태로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식들이 도우미를 고용하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직접 손주를 돌봐주는 대신 정당한 비용을 받고 쉬는 날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도우미처럼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째로 이해와 존중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부모님도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자식들이 미리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힘든 삶을 보냈던 것을 모르는 것이죠. 게다가 손주들을 키워주기까지 하면 자식들은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다는 것을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자식들이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또한 자식들이 처음에는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자식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손주들을 돌봐주는 것은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손주들을 돌봐줘야 하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며 취미 생활을 하기에도 부족할 텐데 말이죠. 선택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자식들을 키웠으니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사연과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